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현 민주당 상황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며 조국 시즌2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강적들은 어떻게 보실까요? 조국 전 장관의 사태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팬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유사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우리가 서초동 시위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봤었는데요. 그와 유사한 형태들도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. 그리고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나타날수록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수렁이 될 수 있다.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하게 되죠.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우려했던 게 이제 그 부분이었거든요. 그 당 대표 출마하는 그 순간에 그분의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는 이제 당의 리스크가 되는 거고, 당이 그냥 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러다 보면 민생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게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앞으로도 지금 10개 사건이고 6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. 그럼 최소한 1년, 2년간은 당이 온통 그 대표를 갖다 보호하는 방탄막 썼는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. 결국 조국 그 시즌2가 되는데, 민주당의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?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거잖아요.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소당하지 않았습니까? 홍대에서 딸이 입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가지고 기소가 됐단 말이죠.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는 규모가 다르잖아요. 백현동 용도 변경이란 말이죠.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,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배경에 대해 협박이 있었다고 했지만,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이런 압박이 왔는데,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, 실제 국토부 공문에는 협조를 요청한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. 또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인 고 김몽기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했지만, 이후 성남시장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 그다음에 그 건물 보셨잖아요. 용도가 4단계나 올라갔거든요.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엄청난, 사실 국민한테 돌아가야 할 엄청난 이득을 누군가가 사적으로 챙겨갔던 이런 사안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정치보복이다?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우리 당도 뭐 이제 신통찬 입장에서 남의당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, 우리 당이 여러 가지 겪고 있는 혼란들은 이제 적절한 수준이 되면 뭐 저희들이 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,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는 과제다.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안고 있는 과제는 이재명 대표가 임기 2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2년 내내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방가에 빠진 것이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뽑게 되면 그 민주당이 제약이 될 것이다.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막 이렇게 그 뭐 주장도 하고 언론에서 얘기도 했지만,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게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들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유죄, 무죄 여러 의혹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결국 수사와 이제 재판은 의해서 가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.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지나치게 지금 우리 당이 최근에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정치 탄압, 야당 탄압 등등 하면서 같이 맞불 작전으로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 그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그냥 떠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키우는 것이 돼버리죠.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냉철하게 톤다운해서 냉철한 분석과 이해득실을 따지고 해야 된다 하는데, 여전히 당내에서는 강경기류가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, 뭐 거기에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그런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. 그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진 의원들이 충정어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초재선 20명, 20, 30명이 막
매도하고 배신자라고 뭐 하듯이 그런 양진영의 극단적인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 상당한 검은 그림자를 걱정하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그 조국 사태,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참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 서초동 집회와 이른바 광화문 집회로 완전히 나눠져 있을 때였는데 뭐 이른바 개딸들에 의해서 그런 집회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? 저는 나타났어요.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. 이미 했어요. 이미 했어요. 했어요? 네,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.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지 않습니까? 근데 네. 그 뒤로 터질 것들은 혐의가 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. 네네.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엄청나게 몰려들겠죠. 왜냐 이번에는 그 민주당에서 가동을 안 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강성들이 모여가지고 한 것 같고 당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란 말이죠. 근데 어떤 순간이 오면 또 그렇게 나가겠죠. 저는 그건 정해졌다고 봅니다. 저희 당의 이제 강성 지지자들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문자 폭탄이 오는데 네. 횟수고 뭐고 하는데 횟수도 많이 줄었고 네. 또 그 내용도 굉장히 정중합니다. 뭐 존경하는 뭐 이상민 의원님 어쩌고 저쩌고 평소에 좋아하고 이건 다 뭐 다 거짓말이에요.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도 뭐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손 맞잡고 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줬어요. 이거 무슨 조치를 내렸냐? 물어봤더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이제 하도 소위 개딸 등이 좀 행태들이 좀 했다라는 비판에 있어서 본인이 여러 차례 좀 순화된 얘기를 했대요. 이런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를 했는데 그런 영향을 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요새 문자 오는 내용 보면 확실히 순화 용어 그전에는 뭐 이 수박 같은 놈아 뭐 국힘이나 가라 그럼 저도 너나 가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저희들 쪽에서도 뭐 지금 아직 팬덤이라고 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강성 그룹들이 계세요. 오히려 강성 그룹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서요. 뭐 저한테도 당신은 거의 배신자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. 거의 배신자가 아니라 넌 배신자다.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사실은 이게 끝내기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분들이 몇만 명만 돼도 한 3만 명, 5만 명 된데도 이 힘이 30만, 50만의 힘을 넘어서거든요. 그걸 양념이라 생각하고 적당히 활용하겠다 생각하는 순간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슬로건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된다. 뭐 이런 명분이었는데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조국 사태 때 그런 아주 열성적인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는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 당으로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한다,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. 저는 민주당의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.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사실 국민을 지키자, 국민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.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것이 2020년 총선의 주된 구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. 또 뭐 이 2020년 총선 직전에는 조국을 지키자, 뭐 이 조국과 정경심을 지키자, 이거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는 이재명을 지키자.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서민과 뭐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지키는 분들은 주로 당 대표나 뭐 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만 지키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총권 뺏겼죠.